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아직은 낮에 밖을 나오면 뜨거운 햇살이 맞이하지만 해가 떨어지고 나면 선선하면서 조금은 춥기까지 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절도 휴일도 모두 가을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오늘 추석 특집 크래커스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노래 맞나요? 까치까치? 이거 설날인가? 네. 설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추석 때는 뭐죠? 송편 그냥 먹는 송편. 게 끝인가요? 송편이랑 그냥 명절이랑 똑같이 보내죠, 아무래도. 송편 집에서 혹시 만들어 드시나요, 지은 작가님? 송편을 제외한 모든 명절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일이 많죠. 저희 집은 고모네가 시골에 있어서 네.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 붓고 반죽해서 쑥이랑 흰색으로 이렇게 매번 송편을 만든답니다. 찜기에다가 솔잎 그 향이 배서 맛있거든요. 다음에 기회 된다면 가져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저번에는 명절 잔소리를 피해서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주제로 1년 전에는 추석 리아 작가님과 함께 맞아요. 한번 만나 뵀었는데 너무 그립네요. 재밌었죠. 네. 이번 연도에는 글지마 작가님과 저 지연 작가 둘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이번 추석 특집으로 경복궁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죠.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약간 예쁜 개량 한복을 빌려 입고 네. 궁에 가는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쵸. 그 앞에 대여소도 무척 많이 생겼고. 맞아요. 그러면 제가 경복궁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네, 저 글지마 작가는 가는데 뭐 한두 시간 걸리니까 갈 때 되게 사전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경복궁은 화요일날 쉽니다. 화요일인가요? 그렇다고 하네요. 관람 시간은 달마다 다르지만 9시부터 5시까지 여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인 내국인은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인 경우가 있는데 만 6세 이하, 만 65세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복 착용자. 이거에 대한 규정 복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이트에. 뭐 저고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뭐 이런 게. 그리고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1의 법궁이었습니다. 네. 이거 오랜만에 공부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서울,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라고 하는 서울 한양의 중심이었고, 네. 태조 이성계가 1395년에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문에 불타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 일제감정기 때는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고 그곳에서 박람회 같은 거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때. 네. 그리고 궁 안에는 무척 많은 건물이 있지만 그거는 가서 즐기시는 게 100배, 1000배 더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알고 싶은 이야기라는 그 섹션이 있더라고요. 사이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질문 3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네. 되게 흥미로워요. 질문해보겠습니다. 경복궁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처음부터 재건이 완전히 된 거라고 듣지는 않아서 10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10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서 경복궁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외양은 나중에 고종이 좀 더 모습을 덧붙이기도 하고 흥선대원군이 바꾸기도 했으니까 네네. 아마 이때는 조금 단초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실제로 사실이고 제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무척 화가 나던 부분이기도 한데 박람회와 미술 전시회 때문에 많이 내부가 망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궁궐은 한 나라의 왕이 사는 공간이니까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그런 걸 개최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깃불을 밝혔던 곳은 어딜까요? 경복궁인가요? 경복궁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 고종님이 살아 계셨었겠죠? 그래서 고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길준이 고종 임금님께 지금 미국에는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에디슨 전기회사를 불러서 전기 발전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건천궁이었고 네. 실제로 일본과 중국보다 2년 정도 빨리 지었다고 하네요.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고종 때 전기가 들어왔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경복궁과 관련한 혹은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한 책을 지연 작가님이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글지마 작가님한테 경복궁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저도 공부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거에 아닙니다. 비하면. 저는 뭐 관람료 얘기하고. 경복궁은, 글지마 작가님이 이야기해주신 대로 조선시대 전궁이죠. 네. 아마 글지마 작가님이 경복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주변에 있는 덕수궁에 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궁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한복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네. 경복궁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알고 있는 곳이지만 그 옆에 있는 덕수궁에 대해서는 다들 옆에 있는 궁이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창모 선생님이 지으신 덕수궁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가까워서인지 경복궁보다는 덕수궁을 더 많이 데려가셨어요. 근처에 살고 있어서 덕수궁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런 까닭에 저에게 미국으로 치면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굉장히 큰 버드나무들과 많은 비둘기들과 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또 안에 있잖아요. 근현대 건물로 같이. 네. 거기 앞에 있는 분수에서 찍은 사진도 앨범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아픈 역사도 많이 갖고 있고 약간 곁다리식으로 그렇게 치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까닭에 안창모 선생님께서도 경복궁이나 성덕궁, 창경궁에 비해서 상징성이나 존재감이 덜한 덕수궁이 안타까워서 이러한 책을 쓰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실제로 덕수궁은 개항과 아관파천, 을사늑약, 한일병합과 같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인 현상이기도 했어요. 그 시기에 무척 다사다난한 굉장히 건물이네요. 다사다난했죠. 그래서 이 책에는 덕수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더불어 덕수궁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덕수궁에 대한 구조와 근대도시 개조 프로젝트, 경운궁의 부활, 고정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접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궁을 정리해 놓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지금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역사적 사실은 뭐 언제 지나도 그럼요. 재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책 외에 사진 아카이브 연구소에서 나왔던 파사드, 근대성과 직면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은 독립출판 제가 시장에 갔다가 같이 데리고 온 책인데 앞쪽에 나와 있는 소개를 조금만 드리자면은 사진 아카이브 연구소의 첫 번째 자료집이에요. 옛날 건물들, 주거 공간 그리고 실제로 그 외에 건물들이 있었는지 옛날 사진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경복궁 그리고 궁들 위주로 같이 저희가 보다가 그 주변에는 어떠한 공간들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들과 같이 하다 보면은 아관파천이라든지 한일병합 같은 네.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굉장히 큰 몰입감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러한 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흑백 사진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주거 네네. 공간뿐만 아니라 옛날 서울역의 모습, 그 주변의 모습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책을 보게 되진 않을까 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약간 역사적 사실 관련된 글 쓸 때 무척 중요하거든요. 뭐 건물이 얼마나 높았고 옆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게 되게 궁금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글지만 작가님 책 그럼요.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매번 주제에 좀 맞지 않은 책을 가져온 것 같지만 이번에 경복궁이라는 주제의 밤일기, 나이트 칼라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곽아람 작가님 책이고요. 네. 약간 그림 같은 게 보이죠? 네. 이거는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을 직접 모은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2017년도에 나온 책이고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현재 전시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8월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동양화를 전공하시기도 하셨고 작업의 일환으로 드로잉과 하루하루 매일 쓴 글을 엮어서 만든 그림 일기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개글을 보니까 하루 중 그 어느 시간보다 감정이 고조되는 밤이 가진 온도, 분위기, 느낌, 감정들을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종이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판형이 좀 가로로 길게 돼 있는데 네네. 오른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반을 나눠서 영어와 한글이 써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되게 한국적인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국을 가보니까 신호등이 다 나라마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봤는데 아 이건 참 한국 신호등. 그리고 딱 도를 보면 아 이건 참 한국스러운 건물. 배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 밤에 쓰신고 밤에 그려서인지 저도 밤에 읽을 때 무척 좋더라고요. 추석을 지내고 나면 가족끼리 왁자지껄 보내다가 갑자기 똑 집에 오면은 심심하거나 피곤하고 쓸쓸하기도 하니까 네. 그런 시간에 이런 되게 한국스럽지만 차분하고 고요해서 이쁜 그림들을 보면서 마음을 위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굉장히 되게 예뻐요. 약간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뿌연 그림으로 같이 그려져 있는데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밤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새벽 감성. 네, 새벽 감성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경복궁을 갔다 오거나 혹은 추석을 지내고 이제 읽을 책으로 밤 일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가족들이랑 하나씩 감상하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벌써 추석 특집에 3권이었네요. 네, 3권의 네. 책 추천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많이 음식 드시고 풍요롭게 추석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아니고 안 되죠. 네, 추석 잘 보내세요가 나으렸나요? 네. 추석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추석 잘 보내시고 네.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복궁, 덕수궁. 그 당시 지표가 되었던 궁들처럼 지금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잊어버리기 쉬운 기억들이지만 항상 마음속에 저장해두고 길을 걷는 것도 또 다른 책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올 추석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푹 쉬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크래커스북은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